나는 이남 중 막내로 고려대학교에 입학해 2학년을 마치고 공군에 입대를 하였다. 시간이 흘러 전역을 한 후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을 잠깐 소개할까 한다. 아버지는 학창시절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실패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다시 대학 입시 공부를 한 뒤 해군 사관학교에 진학 후 중령으로 전역한 장교 출신의 아버지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하셨다고 했다. 부모님이 나에게 가지는 기대감이 무척 크셨다. 특히 어머니는 아버지가 전역을 하고 난 후 나에게 집착하듯이 성공을 하라고 하셨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대령 진급에 실패하시고 전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인이지만 내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 사이는 좋지 않으셨다. 학교를 다녀오면 늘 집에서 큰 소리가 났고 어린 마음에 무서워 방으로 들어가 공부를 하는 척을 하는 게 일상이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유 모를 꾸중만 들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며. 반에서 늘 3등 안에는 들었는데 부모님은 1등이 아니면 실패했다며 늘 이야기하셨다. 그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다. 너처럼 멍청한 자식은 필요 없어. 나가 죽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처럼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군인이자 원리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내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다정한 대화나 격려 대신 군대식의 질책과 훈육으로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어머니와 사이도 마찬가지였다. 하루에 100문제 이상 풀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끝까지 풀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뿐인 형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부모님에게 불만을 이야기했지만 나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부모님의 폭언을 늘 속으로 참고 누르기만 했다. 부모님이 인정하는 대학은 서울대학교였지만 서울대를 가지 못하고 고려대를 가게 된 후부터 더욱 심해지기 시작하였다. 부모님의 비난이. 이런 집안 분위기를 잘 알고 있던 형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집을 나가버렸고 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형에게 화해를 청하고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다.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나도 모르게 나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가출한 형의 아파트를 사준 일을 알게 되었다. 화가 난 나머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불만을 이야기했다. 대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렸을 적 혼났던 일, 도시락을 한 번도 싸주지 않는 일, 키가 작은 것도 다 어머니 책임이라고 대들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나를 비난하면서 정신병원에나 가보라는 식으로 욕을 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극단적인 환경과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다. 결국 분노는 극에 달해 살인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날 밤 알람을 맞춰두고 새벽 3시에 눈을 떴다. 두리번거리며 몰래 집안에 있는 양주를 반병 정도 마셨다. 안방에는 아버지가, 건너방에는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먼저 건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다가간 후 숨죽이며 있는 힘껏 망치로 내려쳐 어머니를 살해했다. 그리고 시체를 화장실에 끌어놓은 뒤 잠시 숨을 고르고 안방을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 사망한 부모님 시신을 화장실로 옮겼다. 피 비린내가 진동하였지만 그땐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다였다. 결국에 생각한 방법은 시신을 토막 내 쓰레기 봉지에 담고 몰래 버리는 것. 화장실에서 쇠줄톱을 이용해 시체를 20토막 이상으로 잘랐다.
시신을 잘게 토막내어 쓰레기 봉지에 담았다. 그리고 방안과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동네 가게에서 세제를 구입해 피 묻은 옷 등을 세탁하였다. 이틀 동안 2차례에 걸쳐 집 근처 중앙공원 쓰레기통과 가련동 쓰레기 소각장 등 10여 곳에 부모님 토막난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리게 되었다. 평소에 부모로부터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살았으니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죄책감은 전혀 없었다. 며칠 후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아무 대답이 없자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경찰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검거되었다. 경찰이 하는 이야기는 경기도 과천시 벼랑동 중앙공원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통에서 토막난 시신 일부를 발견하여 신고를 주었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 쓰레기 소각장 내 쓰레기 더미에서도 토막난 시신 일부가 발견돼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했다. 경찰은 곧 토막난 시신에 대해 지문 감식에 들어갔고, 시신의 신원이 벼랑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부로 밝혀졌다. 또 시신이 들어있던 비닐봉지에서 사망한 부부의 둘째 아들 나의 지문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자 경찰은 내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아파트로 나서는 모습을 목격한 경비원의 진술과 집안에서 부모의 혈흔이 묻은 망치와 30cm 쇠줄톱을 보여주었다. 문득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냐? 나의 마지막 이야기였다. 나는 존속살해 및 시체 유기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부모를 살해한 행동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만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한 개인에게 있어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동학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는 사건이다.